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거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인데요. 지학사 교과서에 있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현실 수능형 인물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이고, 해방이 되고 난 뒤에는 북쪽에서는 친소, 남쪽에서는 친미 하면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이 미스터 방의 주제입니다. 이 미스터 방은 참고로 친미파죠. 친미파. 그래서 여러분, 현실 수능형 인물을 비판하는 작품이고, 현실 수능형 인물은 뭐냐? 친일파나 친미파 같은 혹은 친소파 같은 사람들인데, 전체의 이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이득만을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집신장수 아들인 방산복이는 나이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전전하던 아주 무식한 인물이었다. 12회 전에 돈벌이를 한다고 일본으로 훌쩍 떠났지만 7, 8년 동안 신통한 벌이를 못하다가 어느 날 중국에 있다는 기별이 있은 지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다. 동양 삼국을 다 다녔어도 행색은 여전히 초라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1년간은 빈둥거리더니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다. 현조동 비탈에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1년 동안 중국에서 익힌 기술로 구두직공 일을 했고,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가죽이 동인하자 결국 헌신을 수선하는 신기료 장수가 된다. 신기료 장수가 되어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고향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리는 소리만 듣던 방산복은 광복을 맞아도 감격할 줄도 기뻐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광복을 맞이해도 기뻐할 줄 모르죠. 왜? 현실 수능형 인물이니까. 현실 수능형 인물이 뭔데? 전체는 어떻게 되든가 상관없이 개인한테 이득이 와야 되니까. 광복이 되고 나서 개인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 수능형 인물들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알겠지? 그러던 중에 거리에서 미군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본 방산복은 급히 돈을 빌려 말쑥하게 차려입고 거리에 마음씨 좋아 보이는 미국 주둔군 장교에게 접근해 통역을 해주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방산복은 S 소위의 통역이 된 지 사흘 만에 호화로운 저택으로 집을 옮기고 권세를 누리게 된다. 친미파, 그렇지. 하루에도 여러 사람이 그를 찾았고 그때마다 그는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호사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방산복의 집에서 방산복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백주사는 내색은 안 하지만 과거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며 의기양양한 방산복을 괘씸해한다. 그러면 백주사는 과거에 뭔데? 자기 아들이 친일 경찰이었거든요. 본인도 친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 덕에 호의호식했던 사람이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힘이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본인이 힘을 잃었는데요. 방산복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는, 여러분 백주사도 세모 치시고 백선봉이도 세모 칩시다. 나쁜 사람이니까.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해 순사가 바로 일제시대 경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해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을 장만했다. 남들은 굶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씩이나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친일하면서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땡땡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다비 8켤레, 빨래비누 3괴짝, 양말 50타, 종종 13병, 설탕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랜다.
만원어치 여편내의 폐물과 만원어치 옷감이며 비단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고만두고 말이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가는 조각도 못쓰게 산산이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변 한편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소작인들한테는 팔할 80% 가까운 도지를 받고, 여러분 농사 짓고 땅에 대한 것으로 80%를 걷어갔으니까 거의 다 걷어간 거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돈 빌려주고 이자 많이 받아먹는 거.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했다. 집과 세간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갔기 피신해 목숨만 보존했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며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묘책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백주사도 그래서 현실 수능형 인물이죠. 왜냐? 나라가 광복되건 말건 자기가 손해를 입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나다.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며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눈이 마주치자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길바닥에서 신기료 장수한다던 콧빗둘이 삼복이가 분명했다. 자네가 저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그런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전성기 내지는 한창 때 이런 거거든요. 나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오는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친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며 사는 것 하며 신수가 훤히 튀어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이 정말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었고 밑줄 그어보시고 여러분 하룻밤 꿈 같다 그러죠. 일장춘몽 한자서 일장춘몽 1조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초상집 개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그 속담이 무슨 뜻이냐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초췌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초췌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초췌한 사람.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물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가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했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게 분명했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왔는 것이라면야 콧빗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이럴 때 무슨 말도 쓸 수 있냐면 기회주의적이다 이런 말도 써요. 기회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렇게. 그러니 여복의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도 냉기지 말고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다가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다 찾아주고 집하고 세간 처부순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 해준다면 내내 재산 절반 논아주면서 절반은 여복의 미시다방 그렇죠? 염려 마시오.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시원스러운 대답.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귀관총을 들맨 MP 헌병이라고 하는데요. 군대 내 경찰 같은 존재거든요.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쑥밭을. 여러분 미스터 방의 성격이 말을 통해 간접 제시된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허풍쟁이죠. 허풍쟁이. 엄청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며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덥석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백골난망, 여러분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은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은혜 잊지 않겠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유.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에 가깝게 있었던 이승만 박사,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지요. 자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을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며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 난간이라 그러지. 고기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칫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서 헬로우 부르며 웃는 얼굴을 쳐두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애구머니 놀라 즐거우랬으나 이미 뱉어진 양칫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여러 번 꺾인 폭포로 내리 쏟아져 웃으며 쳐드는 S소위 얼굴의 정통해가 촤르르 그랬죠. 아우, 그래서 그 지저분한 게 얼굴에 쏟아진 겁니다. 유 데블,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벗은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며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작품이 이렇게 끝나는데 끝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메모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와서 그냥 어찌 될까봐 싹싹 비는 모습을 통해 사람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죠. 인물의 희화화, 인물의 희화화. 하나 더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미스터 방은 잘렸겠지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잃고 돈도 잃고 또 초라해질 겁니다. 미스터 방의 몰락암시. 몰락암시. 그래서 여러분 현실 수능형 인물 백주사와 방산복이 등장했고 방산복의 몰락으로 작품이 마무리되는 전체적으로 풍자적인 느낌. 풍자는 비판에 웃음이 추가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스터 방을 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 푸시고 저랑 수업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